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6시 33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기금을 왜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는 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은의 수급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탈과 진입이 계속되고 있냐? 그리고 투신이라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수급이 있죠. 이런 부분은 발생되고 있는가? 공매도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가? 사모펀드는 왜 이렇게 팔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필드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살려서 이걸 다 영상을 찍어드렸고, 상장되기 전부터 이들의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을 끌어내렸던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완만한 이 2주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코스피 200에 안착을 했죠. 이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수시 삼았던 건 이겁니다. 76만 주에 대한 2,700원의 스탁 옵션, 어차피 퇴사하지 않는 한은 팔지 못하는 수급을 등장시키면서 하락. 이때는 뭐였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26일에 대한 부분.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구간이죠. 장난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어떤 의도를 가졌다가 있죠? 미리 말씀드리면 맞아요. 항상 공매도는 따라다니는 종목이다. 다만 장중에 들어와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문제다. 단 MSCI에 대한 이 지수라는 게 있죠. 여기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은 거래량과 몸집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라. 너무 커지게 돼도 안 된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이 두 가지죠. 얘네들은 그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룰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해드릴 거고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나름 운용을 잘했다 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예, 코로나 때 내가 6천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면서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경제연구소 만들어 있습니다. 1,000억은 운영했었고요. IPO 신규 상장주는 패시브 자금을 10조에서 20조 원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전 프로그램, 퍼센트지와 그리고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강한 상승 그리고 이런 이탈 구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초점은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MSCI의 충족 요건을 해당되는가? 그 날짜는 어떤가? 과연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만일에 간다 하더라도 끄집어내리는 하단선도 존재한다. 그래야만 몸집에 대한 충족 조건과 거래량에 대한 충족 조건이 만족을 일으키는 결과물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무상증자는 단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꾸준히 찍었던 종목이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경각심을 일러드린 적이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날 한번 기억하실 거 있죠? 뭐죠? 맞아요.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하다가, 어떡하죠? 맞아요. 신고가 한번 갔다가, 예, 다시 동시효과 27만 주 빨아들이죠? 그때 수급은 누구죠? 뭐 증권사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27만 주 매도. 그 다음 또 하나 더 뭐 있죠? 국내 증권사에서 27만 주 매수. 대단한 애들이에요. 지금 이거 뭐냐면 이때 12월 26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어쩔 수 없이 원래 주주들한테 갚아야 되는 구간이죠. 이날 장난치죠. 그리고 또 요날 또 장난치죠. 뭐죠? 옵션 만기일이에요. 목요일이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부여하는 옵션 시장.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잃어보면 콜옵션 사세요. 빠지게 하면 풋옵션 사세요. 이걸 해지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날 두 번째 항상 공매도는 장중에 나와서 장중에 들어간다. 공매도는 싸게 사서 싸게 사서 갚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쵸?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음, 그럼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연구소 나와서 지금 조금 이제 짬이 나서 여러분들 문자 내용을 보고 연락을 드리는데, 자, 17만 1,600원. 이때 불법적인 공매도가 나온 날 이거 봅시다. 그들은 공매도를 싸게 갚기 위한 방법이었다. 어제까지는 배당 기사들, 즉 뭐죠? 주식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날이죠.
싸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상승을 볼 때 우리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가기 위한 기간 조정이다. 그런 게 무슨 말이죠? 자, 이때 뭐 경고 종목에서 기간 조정,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어떤 나름 경제 유튜버 하는 경각심을 날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멍멍이 소리 그만하세요. 자, 다시 한번 더 좀 더 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가려면 경고 종목 딱지를 달고 위험 딱지를 달고도 갑니다. 자, 갈놈은 경고 종목에 위험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갑니다. 라고 했죠. 결국 이날부터 17만 1,000원 공매도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낸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죠. 17만 6,000원. 여기 찍고 나서 급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닌가요? 고가가 17만 8,000원이고 저가가 17만 600원이었죠. 결국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런 공매도 애들이 장난을 치는 기사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죠? 자연스러운 조정은 오케이. 부자연스러운 의도적인 조정은 노케이죠. 왜? 그들의 의도는 어차피 싼 가격의 공매도를 사서 갚기 위함이죠. 이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제가 올해 54입니다. 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후배 녀석들이 한 번씩 연락 옵니다. 형님 왜 그러시냐고. 아닌 건 아니니까요. 저는 긴 건 기라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찹니까? 그쵸? 자, 전구체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렸던 이유에 하나도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관들이 장난친 거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청약률을 끌어내리죠. 인기 없는, 맛없는 주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게끔 하고 따상상에서 얘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발생된다? 다른 2차전지 공매도 쳤던 거를 비싸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끌어집어 내려온 거예요. 얘네들은요. 스마트한 애들이에요. 나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건 좋다라고 합니다. 어느 구간 때는 안 좋다고 오늘 표현을 할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네. 소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자, 어떤 겁니까? 맞아요. 얘네들은요. 여기서 15일 동안만 거래를 시키면 어차피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몸통은 키웠죠. 쉬어가는 거죠. 두 번의 상장 지연을 했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죠. 왜? 제너펄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죠. 자, 기술주. 우리가 기술주라고 합니다. 이천지도. 결국 빠지죠. 피해가고 정확한 시점에 타점을 맞추죠. 그리고 여기는 쉬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장되기 전에 이런 경쟁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베팅하라. 청약 배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한 주 받을 거 세 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법. 더 많이. 이것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좋은 영상이겠죠? 자, 이상한 영상 보지 마세요. 결국은. 필드에서 실제로 운영해본 애들은 예? 사실 이 뭐 10조 원에서 20조 원 운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빼고. 자, 이런 겁니다. 저는 좋은 소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을 때 좋은 소리,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소리.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기 위한 영상을 보셔야지. 자꾸 주의, 경고, 위험 풀리게 되면 신용미술 쓸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네. 신용과 미술을 왜 쓰는 겁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큰 수익이 난다? 왜요? 제가 말했죠. 룰을 이해하시고 맛없는 주식인 것처럼 보일 때 많이 매수하고 이런 룰을 이해하고 조정에 매수를 하고 비중을 줄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1억을 가지고 2억을 수익 낼 때 완타치로 갈 생각 하지 마세요. 2스텝, 3스텝 밟으면 어때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회라는 건 시장이 주기 마련입니다. 왜요? 시장이 때로는 위기를 줄 수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할 수도 있죠. 산업군은 그대로 있는데 증시가 폭락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유명한 가수다. 배우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몸가치가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죠. 그럼 뭐야? 나중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럼 얘네들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쵸? 이게 바로 우리는 주식시장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에코프로 멋티 이야기했는데 왜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위기인 순간에 라운드 피겨 상장되기 전부터 다 문자도 보내드렸죠. 왜 그럴까? 제가 54세인데 과거에 제가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나신 분들 대부분 제 인생의 선배님들하고 아직도 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 65세 이상입니다. 80세 넘어가신 분들. 그분 위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영상 끄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전략에 대한 MSCI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 되고 계시죠? 그쵸? 자, 봅시다. MSCI는요, 너무 급등해도 안 돼요. 강호동처럼 크기가 커도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2만 기를 원합니다. 2만 기는 어떤 사람? 힘세고 스피드도 있어. 거래량을 충족해라. 왜?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디덱스라고 합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대한민국 시장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어떻게 종목 하나하나를 다 합니까? 그쵸? 그러면 사야 되는데 여기 편입된 종목이라고 해서 샀더니 상한가에 사야 되네? 왜? 이미 에코프로 지분이 50%, 블루랑 파트너스 지분이 24%, 거래량 16%밖에 시장에 돌아가지 않네요. 어떻게 점상에 사버려요? 이건 싫다 이거지. 기준을 가져와라. 그게 언제다? 이번 달 18일, 19일에 한번 테스트 한정한다. 이거 뭐냐면 신체 검사 한번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한번. 군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검사한답니다. 2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마약 검사하는 거야. 너 마약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쵸? 자, 요거 두 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도 요건을 갖추었고 쉬었고. 그 다음에 뭐죠?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강한 수급을 등장시키죠. 그러면 1번으로 해야 될 건 공매도가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왜? 자연스러운 룰만 가자 이거야. 예측하지 못한 사실을 발생시키지 말라. 1번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선 28만 7천 원이라는 주가를 넘어서 종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탈락 기준이 나와요. 에코프로 가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상단을 갔을 때 가는 건 상관없어. 며칠 동안만 유지를 해야지. 그 위에서 계속 놀게 되면 너는 천국으로 가라라고 해서 MSCI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은 강한 상승에 힘을 부여하고 강한 하락에 하락 구간에 낙폭을 부여한다고 했죠. 그쵸? 요 룰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쵸? 자, 요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MSCI를 대비하는 방법이죠. 어차피 MSCI 편입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야 돼요. 할 겁니다. 스마트한 녀석들이라.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오르면 사고 빠지면 팔고 또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룰을 이해하십시오. 30% 오르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6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룰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업 내용은 오늘 좀 더 들어갈 테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010-4822 제 개인 폰입니다. 여러분 한번 1월에 한번 뵈시죠. 8706으로. 한 10분 이상은 보이시죠? 제가 소갈비 한번 사겠습니다. 4822-8706으로 에코 공매도. 자, 요거는 공매도 금지시켜야 됩니다. 예, 거래소에 있는 시장감시본부로 제가 전달하고 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2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주가 되기 바랍니다. 미보도 잘하죠? 다 아시겠죠? 뭐예요? 1개월 이내 공시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 공시하겠습니다. 전구체를 새로운 수주, 예, 요 기업을 찾고 있다. 테슬라예요.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뭐 영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입니다. 예, 전구체 이미 나왔던 거고요. 10초 딱 공개됐다가 바로 예, 서로가 이제 엠바고 조항이 걸려 있어서 이게 없어졌던 건데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수주 규모. 자, 반드시 프로그램 룰. 이거는 시장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거고요. 뭐 10억을 준다 해도 이거 어디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10년 전에. 어떤 구간대에 대한 퍼센트지와 거래량,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나눠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점심 먹다가 괜찮다 싶으면 사세요. 그때는 상승하는 걸 더 상승시킬 겁니다. 어설픈 구간대 사서 꼭 여기서 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사갖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4, 5%밖에 못 먹는 거죠. 이 종목은 박스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8만 7천 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룰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결국은 28만 7천 원을 가면 위로 뚫을 수 없나요? 아니요. 머무를 수는 있다고요. 다만 인간이 좀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댓글로 이해됨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이쪽으로 질문 사항을 보내세요. 예. 자, 어떤 거냐면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갔어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여기는 공기가 없을 수 있잖아. 그쵸? 다시 끄집어 내려온다는 거야. 자, 거래량이 부족하죠?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이 자 공기가 없어.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싶어 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라도 메고 가야지.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카드는 무상증자라는 거래량 늘리는 카드. 두 번째 뭐죠? 몸집을 늘리는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일에 부족됐어.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어. 어쩔 수 없이 MSCI는 몸집을 키워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할까? 무상증자도 거래량을 넓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몸집을 키우는 요소도 하나죠. 호재니까. 글로벌 레이사잖아요.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결국은 언제든 충족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하면 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스마트하죠? 그래서 제가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고 그 두 개만 가지고 상승의 힘, 조정에 그리고 이런 공매도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저도 영상을 그만 찍고 싶습니다. 왜? 이미 수익을 다 냈잖아요, 여러분들. 상장되기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주의 경고 뭐 위험 이야기 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지 마시라고. 신용이라는 게 가능한 종목이 아니다. 원래 이 시장의 룰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요. 그리고 그런 거 해봐야 패가 망신합니다. 자, 봅시다. 신용이 있어요?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VVVIP 이게 거래소의 규정이긴 하지만 완전 제어 사항은 아니지만 각 증권사에 통보를 합니다. 주의, 경고, 위험. 여기서는 신용과 대출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문제 실행이면 너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하지. 근데 VVIP 뭐 몇백억씩 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해줄까요? 일부 해주겠지. 그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갈롬은 경고 종목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 종목에 날리더라도 갈롬은 갑니다. 룰에 의해서 갈 겁니다라는 거죠. 무슨 신용 미술을 쓰게 되면 개인들이 사고 급등을 하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급을 말씀드렸던 것도 요거 부분을 틀어놓고 했던 말이 연기금은 항상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온다. 다만 체중을 증가시킬 뿐이다. 연기금 이게 좀 있으면 팔 거예요. 거래량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를 좀 설명해 드린데 얘도 그랬거든. 쭉 끌어올리다가 이제 몸집이 너무 커졌다. 쭉 이제 체중 감량시키죠. 거래량이 없다. 체중 감량시키죠. 사모펀드는 쭉쭉 팝니다. 원래 이게 패턴이에요. 이들의 의도. 그렇죠? 사모펀드는 원래 파는 거예요. 사모님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걸 펀드라고 해요. 이 공모에도 이거 있죠. 제가 그때 일러드렸죠. 이 공모에도 애들 정확히 예, 언제 안 한다고 했어요? 12월 26일 이때 가장 적게 들어오잖아요. 22주. 얘네들은 왜 그렇다? 네? 어떤 거요? 아, 예, 예. 맞아요. 이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규정은 돌려줘요. 날. 항상.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아들 녀석 결혼합니다. 혹시 그 결혼식 오실 분들 있나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결혼식 참석하겠다. 제가 세미나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4822-8706으로 결혼식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부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녀석 위한다라고 해서 제가 공부방 마련한다고 했죠. 기준 안 됐어요. 아직 300분 만들어 놓은 공부방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근데도 약속은 지켰어요. 한 분 한 분 공부방을 알고 싶다. 자, 공부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구체죠. 전구체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전구체는 왜 희귀 광물로 속하고 있는가? 희귀. 자, 이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다. 양극재의 핵심, 양극재의 비중을 눌리는 수밖에 없다. 침체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이다 이거죠. 결국은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죠. 리튬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에코프로를 급락시키는 이유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에코프로도 오를 거야 라고 해서 하신 분 있어요? 그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가 되어야 돼요. 공부 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업종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 수출 감소 그리고 전기차 수요 감소. 왜? 불편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고 충전해야 되고. 배터리 2번 교체를 해야 된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가 삽니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건 양극재 비중을 충분히 높여서 완타치로 가는 편리함을 제공을 하든가 아니면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든가 100만 번 충전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LS 머티도 이렇게 상장되기 전부터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는 방법도 다 일러드렸잖아요. 아까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보다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주주분들이 아닌 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혼식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기이래죠. 한 번 만나면 전 소중하게 여깁니다. 과거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경제 유튜브 할 때 만났던 분들도 지금도 연을 이어가고 있죠.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소 만들면서 며칠 떠났지만 다시 만나 뵙게 됐잖아요. 자, 선착순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사연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진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봅시다. 1월에 시간 좀 날 것 같으니까. 지난달에도 한번 뵀죠. 제가 이제 올해 54인데요. 60 넘어 보인답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은 제롬 메이라고는 중국 거를 쓰지 말랍니다. 왜요? IRA 법안. 그냥 조 바이든이 중국 때리기예요. 얘네들 거 전 세계 80% 생산하는 제롬 메이 거를 전구체에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안 주겠대요. 전기차 가격 올라가겠죠. 6천만 원짜리 전기차 현대차에서 딱 팔아보려고 갔더니 미국에선 1억을 매기네요. 보조금 혜택 안 주니까. 누가 탑니까? 안 타죠. 그러니까 국내 80%에 있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얘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기업적으로 알고 가자 이겁니다.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로는 간다. 과거에 위메이드가 그랬고 HLB가 그랬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애들의 영상과 좀 다르죠. 팩트를 전달하죠. 이면에 대한 이슈. 왜 이렇게 공모가의 이 경쟁률을 끌어내렸는가? 왜 이런 흐름을 보여서 쉬었다 가는가? 왜 여기는 이렇게 되는가? 공매도의 애들은 이렇게 하고 끌어올렸는가? 24만 원을 라운드 피겨는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종 목표가는 얼마고 MSCI에 대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룰을 가질 거고 패시브 자금은 분명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1, 2월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공부 원하시는 분도 있네. 자,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종목을 샀을 때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죠. 2차 전지를 사는 게 아니죠. 숨은 의도를 봐야죠. 이면에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산업, 업종. 자, 똑같은 말. 이거 댓글 많이 달려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거와 실행하는 거는 달라요. 자, 시장. 제롬 파월. 금리 인상할까 동결할까? 시장에 외환 자금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격차가 금리가 2%죠.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죠. 주식 시장에 돈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스타펀드 매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시장과 분위기를 보고 투자를 했고 산업은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있다고 하면 끄집어 봅시다. 뭐예요? 지금 2차전지를 투자했다고 한다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제외하자고요. 왜? 어차피 이런 폐배터리 써봐야 다시 쓰는 거고 원통형 배터리 똑같고 그럼 결국 뭐예요? 양극재, 울트라 카파시티 배터리구나. 배터리만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10억을 가지고도 5대5 투자하는 거는 바로 이 이론을 알았을 때 강한 베팅이 되는 거예요. 깡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깡으로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할 수가 없지. 만일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 분위기가 되면 중국 거 써도 된대.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해야지. 그 리스크도 감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은 크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제 성수기라는 표현 있죠. 한몫을 챙겨야 되는 성수기 때 벌어놔야만
비수기 때도 우리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현금이 모자란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2차 전지에 투자했기 때문 아닐까? 배터리 투자했어야지. 에코프로머티, LS머티. 그리고 비중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깡이 아니라고 했죠. 뭘까요? 몰랐다고 칩시다. 전기차 데이터는 안 좋았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풀어줄 용도는 요거고 대외 환경이 요거다. 끝. 반도체 업종 투자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한 예로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어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 종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완벽한 흐름을 보인다. 다른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상방에서 머무르면서 치고 갈까 말까 이런 종목도 있지만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주가 흐름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항상 이런 거는 뭐다? 시장의 업종에 대한 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지. 다만 때로는 산업군이 움직일 때 이런 영상이 나온다. HLB 금리 동기를 외쳤죠. 제롬 파월. 부채기가 많은 얘네들은 급등 요소가 되죠. 이런 겁니다. 뭐 셀트리온도 똑같습니다. 이슈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투자라는 거고 산업군을 맞추는 거예요. 에코프로머티도 역시나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의 룰을 이해하자.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아까 그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010-4822-8706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룰 1분 동안 한 3번만 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 잡아낼 수 있고요. 만일에 이런 공매도애들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서 왜 제가 사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 오전은 괜찮았는데 안 좋았는데 오후에 바뀌었어. 강한 프로그램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라운드 피겨. 그쵸?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제가 요 부분과 요 부분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날 약속은 지켰어요. 1월 5일 날 에코프로머티 24만 원 라운드 피겨 페스티벌 자금의 룰을 통한 기계적인 매도 가능성. 이때는 뭐 공매도 이야기는 없었죠. 전 제가 한 말은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자, 라운드 피겨 이때 공매도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 이때가 공매도죠. 청원 들어갑시다. 아시죠?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주말에도요. 얘네들이 야근자가 있어요. 계속 전달해 봅시다. 이런 사건이 없게끔. 18일, 19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영상을 찍을 때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되니까 특징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할게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돈은 크게 벌 수 있는 거는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라는 거지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언제든 위기인 순간이 나올 수 있는 건 시장이다. 그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배터리 산업, LS머티, 에코프로머티 또는 바이오의 뭐죠? 금리, 동기화를 통해서 HLB, 셀트리온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몇 분이죠? 28분 동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때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진심 맞죠? 오케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 볼 겁니다. 예, 주식타짜 연구소.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세미나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교육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고무방을 좀 대신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고무방 자 300명씩 자 아닙니다.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60명씩 이제 모이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할게요. 전체 인원이 60명이 아니고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무슨 뭐 리딩방이다. 뭐 또 뭐라고 했죠? 무슨 뭐 그 배터리 누구누구 막 이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왔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시죠.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진정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으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 진짜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예를 들면 뭐 개모임 이름이 뭐 레전드다라고 하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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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부해서 20명씩 이 해당 조건에 한번 마련해서 와보세요. 그럼 제가 승인 절차를 이 텔레그램 링크 승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대가를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서로 조금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텔레그램 링크 주소 보낼 텐데 여기는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루고 종목을 갑니다. 예, 이거 아주 오래됐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시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공부하기 위한 방이에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못하는 분들은 못하냐? 아니요. 못하는 분들도 그래도 한 5배, 6배씩 수익을 내요. 이렇게. 4천만 원을 투자하시면서도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 시장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쥐를 잘 잡으면 되는데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 다만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위에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비중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야,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역시 금융위기 때 역시 항상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닥쳐서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중수입니다. 닥치기 전에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고수라고 하죠. 자, 잽잽잽잽 공격할 수 있는 거는 하수입니다. 방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수라고 하죠. 자, 많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 보입니다. 에코 공매도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시고요. 요런 장난치는 거는 또 없게 합시다. 어차피 갈놈은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더라도 간다. 다만 이벤트에 대한 MSCI는 반드시 알고 하자.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은 뭐 4월달, 2월달, 1월달, 뭐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이 프로그램 룰은 어쩔 수 없어요. 코스피 200이든 MSCI든 그 룰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공부방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분이든 20분이든 모여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그걸 적어서 공부 끝에 붙여주시면 20명 정도 여러분들끼리 됐을 때는 제가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또 뭐 누구 실명을 거는 그렇지만 뭐 배터리 누구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요일 되시고요. 주식타 장 교수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이에요. 댓글로 파이팅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